오늘의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멈추지 않는 포성, 증시의 긴장 타볼까라는 그런 헤드라인인데요. 첫 번째 마켓 포인트, 굉장히 다양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소장님, 어떻게 또 시장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중동 전쟁 지금도 계속해서 뭐 속보들이 뜨고 있는 상태예요. 뭐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게 과연 뭐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에서의 반응이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또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멘과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할 가능성도 또 언급이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아파가 좀 뭉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순위파인 사우디는 빠진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1990년 걸프전 이후에 그다음에 몇 차례 이제 상황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차 중동 전쟁일 때는 온 아랍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했을 때고 걸프 전쟁 이후에는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렵죠. 또 한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미국 5함대가 현재 지금 그 페르시아만에 진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항공모함 한 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이 또 참전해야 된다라는 요소로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란의 원유의 약 70%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가능성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일단 지금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 격화일로로 가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 부분도 지금으로서는 격화 쪽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 시아파와 수니파가 같이 있는 것인데 지금 여기를 통과하지 않는 한 지상전은 어렵죠. 그러면 결국 미사일과 전투기를 통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전비를 좀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 뭐 이번 주 아무래도 G7 회담도 좀 열리고요. 그것이 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외국인들 포지션이나 국내 주식시장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그렇게 크게 조금 걱정하는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걱정과 불안감이 많았는데 막상 우리 시장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견조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소장님 좀 있진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 타격을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나라가 정말 안타깝게도 뭐 인명 피해가 나던 뭐 어떤 것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이란과 저쪽 가자 지구의 분쟁에 있어서도 글로벌리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얽매여 있고 유럽 경제가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죠. 단지 이번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란산 원유가 아무래도 석유화학 제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도 만약에 이란산 원유가 수입이 안 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단지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라는 게 다 똑같은 석유가 아니에요. 다 검어타라서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이란산 원유 대신 뭐 미국산 원유로 들여오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산 브렌트유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휘발유를 만드는 데 특화돼 있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국산 제품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되려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죠. 근데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지금 너무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봉쇄한다라고 한다라면 국제적인 어떤 압박, 그다음에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현재 이란 경제가 미국의 오랜 또 탄압 속에서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게 된다라면 최악의 국면 감안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준비는 해야 되지만 너무 서둘러서 여기에 반응하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 또 시장의 뷰가 우리 시장에 오늘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2,900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래도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는 좀 보입니다. 그 폭이 많다라고 네. 보여지진 않지만 이런 이유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꼭 이게 과연 중동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우리 파생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 만기일 이후에 어떤 변화, 그러니까 이제 자 생각을 해보시면 금요일날 오전만 개장만 하더라도 중동전이 벌어질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개장과 동시에 시장의 색깔이 기존 목요일보다는 확 바뀐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주도주들이 안 가고 있고 삼성전자 여전히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오전에 중동전쟁이 터지면서 주가가 이제 확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중동 문제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의 이제 파생 만기일 이후에 포지션 변화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다라고 봐요.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이 이번 주말에 파생 만기입니다. 미국이 또.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많은 자금들이 기존의 포지션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었습니다만 그전 포지션을 이번 만기까지 끌고 왔고,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지금 뭐 중동에서 전쟁이 퍼졌습니다만 아직 글로벌 위기까지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포지션을 이번 그 주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만약에 외국인들이 팔면 파생도 같이 팔아야 되거든요. 선물을. 근데 선물은 안 팔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는 아직까지는 그 중동 문제에 대한 오롯이 중동 문제 때문이다라기보다는 중동 문제가 한 30-40%는 된다. 나머지는 다른 요소들도 우리가 봐야 된다. 파생이 움직이지 않는 것도 하나는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파생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유지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보시면서요. 이 중동 리스크가 외국인이 짐을 싸서 떠나게 할 만큼의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니까 방산, 해운, 핵 장비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합니다. 방산주가 또 한 번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 몇몇 있는데요. 이 증권사에서는 이제는 매수에서 또 중립으로 의견을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방산주 매수에 관해서는 위험한 구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겁이 나겠죠. 지금 상태에서 너무 왜 매수 그럴까요? 의견을 외칠 수는 없으니까 그들조차도 이제 다 똑같은 어떤 투자자들이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겁을 내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겁을 낸다라고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와는 다르죠. 지금은 보유자분들께서 로스컷을 걸고 꾸준히 가는 거죠. 특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정말 오늘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건 뭐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조용하게 소리 소문 없이 올랐던 주식이에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을 걸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로스컷을 걸고 그냥 가져가는 정석적인 주식이다. 자, 하나에로가 오늘 저렇게 강한데 하나 시스템이 오늘 강한데 하나 시스템이 왜 강한가 이 부분을 좀 놓고 본다라면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현재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45,000원대에 외국인들, 그러니까 6월 2일, 6월 3일 날 우리 쉬었죠? 4일, 5일 날 전체 거래량의 약 평균 15%가 공매도 수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공매도 시장도 잘 보셔야 되는 게 과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공매도만 있었습니다만 지금 개인 공매도도 상당히 많거든요. 45,000원대에 더 이상 방산이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날 거래량의 평균 15%가 그 공매도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저렇게 20%짜리 슈팅이 한번 나오고 오늘 나오면 전체적으로 공매도 치신 분들은 손실이 지금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고점에서 저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은 공매도 쇼 커버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시장에 물론 이제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수급 논리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대표적인 수급 논리를 보실 수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도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주.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방산주가 좋긴 좋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슈팅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 슈팅하니까 이제 하나에어로나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슨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조금 다른 결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조선과 방산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파생 만기 이후에도 이들이 끌고 간다.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될 때 3월 초에 어떤 얘기들을 많이 했죠? 공매도가 재개되면 조선과 방산이 가장 많이 밀릴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들이 전혀 꿈쩍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들 말씀을 믿고 공매도를 치셨던 분들은 지금은 다 손실 구간이다라는 거죠. 역시 시장에서 제일 무서운 건 뭐다?
실적이다. 이들이 단순하게 고평가되었다라는 부분들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무섭구나. 실적만 있으면 공매도가 어떻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 지금 일부 섹터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두려워서 못했던 주식들도 있는데 아직도 못 오르잖아요. 근데 결국 실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적이 안 되면 공매도가 두려울 수 있죠. 하지만 실적이 된다라면 내가 정말 성적이 잘 나왔으면 조금 놀다 집에 들어가도 부모님한테 혼날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적도 안 좋은데 집에서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그건 당연히 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선과 방산이 나름대로 우리가 좀 많이 오른 것이 부모님들 보시기에 좀 걱정스러워 보이긴 해도 여전히 엄마 나 성적 잘 나올 거야 라는 믿음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두 업종이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